부정맥의 정의는 뭔가요? 고르게 뛰지 않는 거죠. 총칭하는 것이 부정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두근거리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죠. 미국 심장학회 젊은 연구사상을 연거푸스상일까? 최초로 전극 도자 절제술을 이제 시행하신 거죠. 한 번 한 30대 중반의 여자분이 왔는데 한 200회를 뛰어요, 심장을. 뭐 쓰러질 일부 직전인데 좀 이따 툴툴 털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 가니까 그래서 부정맥과 심장의 안심을 갖게 됐고 평생 이제 저의 업이 됐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도자 절제술이 지금 몇 건 하신 거죠? 12,000 케이스 정도. 그냥 국내 최다. 그런 거죠. 와, 네. 국내 최다 부정맥 치료 센터가 이제 형성이 된 거네요. 제가 듣기로 어떤 한 건설회사 그 회장님께서 이 부정맥 때문에 절체절명했는데 수술해서 그냥 깔끔하게 나셔가지고 10억을 기부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참 훌륭하신 우리 고 회장님이신데 네. 3차원 매핑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2차원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엑스레이 투시기 보고 그냥 계속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 심장 안에서 이렇게 만지는 소위 말해서 이 손의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런 3차원 매핑 시스템이 이제 개발돼서 막 쓰이려고 할 때인데 야 이게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난치성 부정맥을 치료하는데 뭔가 전기가 될 것 같은데 뭐 돈은 없고 그래서 회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날 와. 그것이 이제 부정맥 진료하는데 새로운 퀀텀 점프의 계기가 됐죠. 그럼 그 환자가 환자를 살린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저희들의 연구를 위해서도 많이 또 기여도 해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예. 또 기억나시는 환자가 있네요. 예, 그 사실은 부정맥은 워낙 드라마틱하니까 젊은 목소리인데 젊은 목소리. 다른 병원에서 전기 충격기를 삽입했죠. 그 위험한 부정맥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진급도 안 되고 원하는 목표를 못 해요. 삶이 아니라 조심스러워. 잘 분석해 보니까 그 시술로 하면 부정맥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술을 했죠. 그래서 부정맥을 없앴죠. 아, 그러고 나서 한 2년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전기충격이 한 번도 안 생긴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했어요. 제거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왕성하게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그걸 평생 갖고 다닐 뻔한 체내 인식형 전기 충격기를 뺀 거네요. 빼준 거네요. 그래서 꼭 필요해서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박동기라든지 그 전기 충격기 삽입할 때는 그 환자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돼요. 배우에서도 안 고민해요. 사실은 늦고는 있지만 기능을 아예 안 하도록 놔두는 환자도 적지 않아요. 인도네시아 환자인데 굉장히 복잡한 이 차트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제가 한 것은 박동기 일단은 줄이자. 그 박동기 그 유형에 박동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줄여야죠. 그리고 약을 끊어라, 부정맥 약을.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때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시술들이 문제가 되는 안타까워요. 문제가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교수님이 그 이 심외막, 심내막 그 병합 치료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어떤 이 치료인가요? 벽 쪽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이 피가 있는 이 벽을 이렇게 우리가 타칭하는 건데 부정맥의 원인이 이 밖에 있다. 외막 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투과를 해도 그거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구멍 나는 거. 구멍 날 수도 위험하죠. 그래서 아주 핀셋 하듯이 아주 효과적인 하려면 직접 들어가자. 우리가 이제 최초로 시도한 거죠. 계속 내부를 이제 지졌더니 계속 또 부정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왜 나오지? 봤더니 밖에 소스가 밖에 있었던 거예요. 심장벽 바깥쪽에 밖에서 찌르는 방식을 개발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직접 들어가서 여기 명치 끝으로 타고 들어가서 혈관이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서 심장의 밖을 주지는 거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같이 또는 내부에서 충분히 할 만큼 했는데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양쪽에서 이렇게 딱 와서 지지는 거는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 못할 것 같은데요. 웬만한 자신감 플러스 이 해부학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엉뚱한 데 하죠. 공간에 대한 또 이 개념과 좀 해부학적인 개념이
딱 있어야 이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잠을 많이 자다 보니까 이 꿈을 잘 거예요. 우리 교수님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재발한 환자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좀 해달라라고 해서 요청해서 의뢰해서 해외에 가서 하기도 하고, 뭐 해외 학회에서 제가 라이브로 뭐 싱가포르의 그 직접 병원에서 라이브로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세이프하다, 효과적이다 이런 걸 보여서 라이브 한 적도 있고. 예.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이 하버드 의대에서 1등석 티켓 보내서 강의해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2008년도부터 보스턴 그 신방세동 심포지엄. 하버드 병원이 이제 이게 1997년도부터 시작한 심포지엄인데 제가 계속 공부하러 갔었죠. 항상 개그로. 나는 언제 저런 무대에서 발표도 하고 하나 하다가 2008년도에 다행히 이제 초대받고 지금까지 매년. 그 2008년부터 계속 매년. 네, 매년 가고 있습니다. 인바이트 스피커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하버드 의대 교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한국인 최초. 그렇죠. 유일하지 네, 아시아에서 이제 계속 하는 게 유일한 거죠. 야,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이 완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신방세동은 지금은 거의 이제 한 10%를 제외한 한 90%. 한데 그 다음부터 한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날수록 10%가 떨어져요. 1년은 성공할 줄 몰라도 5년 후에 가면 또 재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중에 그래서 평균 우리 경우는 5년 되면 1.9회 한 2번을 해야 된다. 그런 데이터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개념이군요. 약간 계속 이게 이제 부정맥이 생기는 소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니까 그게 지금은 줄였지만 그렇죠. 또 그 사이에 또 뭔가 나와 쓰고 있으니까 또 지지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잘 찢으면 재발도 안 할 줄 알았죠. 나중에 10년 또는 뭐 또 이제 재발하거나 새롭게 생기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에게 이유가 뭔지를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은 수면 무호흡증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을 양압기를 쓰고 개선을 했더니 이 재발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갑상선 호르몬, 어떤 사람은 혈압 치료, 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심방세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세 미만은 술 아니면 유전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 나이 들어서 생길 병인데 40세 미만에 생겼다면 첫 번째 혹시 유전적인 거냐? 너 술 많이 먹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술 계속 먹고 있다. 술독에 빠져서 하는데 이거 안 고치고 이거 지져봤자 또 재발하죠. 네. 이제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혹시 관련된 질병이 있는지.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스스로 이게 내가 이게 안 좋구나라는 걸 알도록 하면서 이제 시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약물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은 결국 목표는 병원에도 안 오게 하고 약도 끊게 하는 게 목표죠. 지금 그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 보면은 좀 이렇게 인식이 많아서 좀 조기 발견돼서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검진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심전도도 하고 또 한의사 부분의 역할도 커요. 맥을 찾아보고 이상하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호주에는 국민 캠페인이 있습니다. Know Your Pulse. 국민 캠페인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늦게 했더니 너무 의료 비용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증상이 뇌졸중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왜 스마트폰으로 심전도 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를 좀 자기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아주 도움이 됩니다. 30초만 기록하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밥 먹고 나서 가슴이 좀 답답할 때 30초.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보내주거나 또 주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야, 어떻게 예방할 수는 없나요, 자기가? 예방할 수 있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심방세동 같은 게 이제 술에 예민해요. 술. 예. 그래서 적당히 음식과 이렇게 맞춰가면서 적당한 양은 심혈관에는 나쁘지 않은 걸로 돼 있죠. 또 부정맥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폭탄주,
그렇게 알코올 도수를 높게 하면서 폭탄주 한 20잔 먹고 안 생기는 걸 기대하면 안 되죠. 네. 폭탄주가 부정맥 유발제네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익스트림한 스포츠. 그러니까 막 42.195를 떼야 내가 1년에 한 5번은 완주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맥박 체크 잘 해봐야 됩니다. 또 이 수면의 패턴이 중요해요. 수면 무호흡증은 없는지, 그래서 혹시 동반자가 코를 많이 안 고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더더욱이 아주 비만하고 혈압이 있고 당뇨 있고 그거 다 노력하면 없앨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을 같이 하면서 부정맥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스트레스나 프레셔가 많은 그런 작업 환경이나 그런 인간관계 속에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다 제 얘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했어. 술을 먹거나 아니면 그런 심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부정맥이 만약에 유발됐을 경우에는 그 본인이 느끼나요? 느끼죠. 그건 진짜 엄청난 경고네요. 그렇죠. 네? 네, 엄청난 그걸 경고. 대개는 좀 무시하죠. 근데 이 정도 좀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런 건 좀 심해 낫겠지 하지만 그 심장 입장에서는 그런 반복되는 습관이 안 좋은 거죠. 보통 그 다른 고혈압이나 이런 고지혈증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되게 되죠. 아, 그래서 이 심장병에 잘 일으키는 소위 말해서 오적이다. 예, 오적, 뭐 흡연, 예. 또 고혈압, 고혈압.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 5개가 오적이단 말이에요. 이게 5개의 메이저 리스크니까 이것이 또 부정맥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니까 심장병 발생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 그게 그 자체가 또 부정맥 발생 위험도이기도 한 거네요. 그런 거죠. 예. 이렇게 보면은 진짜 심장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심장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네요. 말도 못하고. 그래. 예.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오죽했으면 뛰었대 안 뛰었대 하겠어요. 야, 약 30년을 쉼없이 그냥 계속 치료 개발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막 매진한 동력은 뭐예요? 그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정상 심전도 같아요. 정상심전. 심전도. 그 복잡하고 막 이런 오랫동안 10년 동안 나는 항상 이 부정맥으로 살았던 환자가 한 달 후에 시술 마치고 처음 오잖아요. 네. 그런데 딱 정상이야. 야, 그 심전도 그렇게 이쁘겠네요. 그렇게 보석이죠, 보석. 야, 저는 그 환자한테도 큰 선물이지만 저한테도 야 이거 하나 이 언제 찍어도 정상 심전도를 내가 이 보려고 이 고생하는구나. 야, 그때 저는 꼭 시험해서 이게 그 결과 듣는 것 같아요. 그 뭐 혈전도 생기고 급사도 하고 쓰러지고 했는데 정상 심전도는 모든 걸 바꿉니다. 야, 인생을 바꿔요. 삶을 바꿔요. 저한테 가죠. 그것이 제가 이 부정맥을 사랑하고 부정맥 환자에게 그래도 좀 이런 동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요. 심장을 사랑해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와, 정상 심전도는 진짜 예술이네요. 예술. 자, 오늘 그 이 한국 부정맥 치료와 역사에 대해서 진짜 한 편의 대화 드라마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이 부정맥 치료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명예의 전당은 멎는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는 의사, 부정맥 분야를 선대해온 고려대 안암병원 준환기내과 김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